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강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배전설비입니다. 배전설비. 배선설비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선을 뭐 분배한다든지 선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전선을 이제 설비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 배전 설비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전기죠, 전기. 전기를 이제 나눠준다. 전기를 공급해 준다. 전기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이런 설비입니다. 어, 배전 설비는 이제 이 배전계통 구성도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배전 설비는 어, 이제 배전용 변전소에서 여기 나왔죠. 보통 여기 이제 배전용 변전소에서 수용과 인입구까지의 부분을 말합니다. 네. 이 선이 너무 굵네요. 네. 하겠습니다. 자, 배전용 변전소에서 수용과 인입구까지의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래서 어, 여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배전선로가 이제 어느 기준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3차 변전소에서부터 이제 인입구까지죠. 인입구. 대수용가도 있을 수 있고 대수용가. 대수용가는 뭐 22,000V, 22,000V. 그다음에 또 여기 보통 저압이죠. 220V 받는 곳. 그다음에 이제 그 380V 받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배전 간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간선. 간선이 우리가 글자 뜻을 잘못 보면 간단한 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는 이 간자가 우리가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응? 어떤 그 대들보와 같다. 중심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메인이라는 메인, 간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 메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전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간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이 두 가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변전소에서 수용과 입구, 인입구까지 이르는 이제 이 설비를 여기가 이제 배전 설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배전 방식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배전 방식의 종류, 배전 방식의 종류 뭐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상이 몇 개냐, 상이 몇 개냐, 그 다음에 선이 몇 개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상에 대해서 뭐 그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코일, 그죠? 코일을 우리가 이제 자석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막대기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죠. 코일 감아가지고 코일을 감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가 이제 열심히 돌지 않습니까? 열심히 돌아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그랬는데 이 코일이 이렇게 이제 그 두 개만 되면 그죠? 이 두 개만 되면 이거 단상이라 그러고요. 이 코일이 이제 세 개가 되면 그게 세 개가 되면 그걸 삼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단상과 이제 삼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선이 거기에 연결하는 선이 선이 두 개냐 또는 이제 세 개냐. 선이 세 개인 것은 중성선을 이제 넣어가지고 중성선이 들어가는 바람에 중성선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삼선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단상 이선식은 이렇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안 쓰는 그런 방식이 됐습니다. 단상 이선식의 장점과 단점은 구성이 간단하고 부하의 불평형이 없어요. 예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하의 평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단상 이선식의 장점은 부하의 불평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는 전력 손실이 크다. 이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부하에는 이것이 적합을 하다는 거고요. 부하 계산식은 이렇게 유효전력, 비상전력, 부하전류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상 3선식은 이제 중성선이 여기 이제 들어간 거죠. 중간에 중성선이 들어가서 부하를 100V, 200V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부하의 불평형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성선이 단선돼서 이상전압 발생이 이제 중성선이 단선됐을 때 이상전압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110V로 물려서 쓰던 것이 중성선이 단종되면 그게 220V로 이제 돼버리니까 이상전압이 발생돼 가지고 110V에 연결돼 있던 기기들이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삼선식은 이선식에 비해서 이제 동량은 적고 전압 강화 등이 개선이 된다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동력에 적합한 유효 전력, 동력 부하에 적합한 유효 전력이 나올 수 있고요. 삼상 4선식은 이제 상당히 경제적이고 또 단상과 삼상 부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단점은 이것도 중성선이 단선되면 이상전압이 발생할 수 있고 부하의 불평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배전 방식입니다. 배전 방식. 상이 몇 개냐. 이제 코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코일이 이제 두 개로 이루어졌냐, 세 개로 이루어졌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연결되는 선이 두 개냐, 세 개냐. 중성선이 들어가냐, 중성선이 들어가지 않냐 이게 대해서 2선식이냐, 3선식이냐, 3선식이냐. 이건 이제 원래 이 각 코일마다 이제 선이 들어가는데 중성선이 들어갔으니까 3선식이냐, 이제 4선식이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간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간선은 이제 중요하죠. 간선에서의 이제 이슈라고 하는 것은 간선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간선입니다. 선이 간선이죠. 선이 간선이고요. 이 선이 간선. 이것이 간선인데요. 그래서 이거 부하죠. 전등이나 콘센트, 전동기 같은 이건 이제 부하죠. 이것 같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소모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그쪽에다가 큰 용량의 그 배선이죠. 큰 용량의 배선으로 배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큰 용량의 배선을 갖다가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 간자가 간단한 그 선을 말하는 그런 간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입점, 수변전 설비라고 하는 어떤 전원층에서 분전반 또는 동력 제어반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그래서 간선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은 간선에 이제 허용할 전류, 가연선에 이제 허용해주는 그 허용 전류를, 그러니까 전기 설비 상에서 다뤄야 될 이슈는 뭐냐면 간선의 굵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간선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간선 설비는 간선을 어떻게 이제 설비를 해줄 거냐 하는 것은 이 이제 분기해주는 그 부하가 간선에서 달린 어떤 부하 설비가 조명기구들이냐, 사무기기냐, 또는 공기조화기, 뭐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 말이죠. 공기조화기는 에어컨 같은 이런 것들이죠. 펌프는 이제 동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펌프라고 하는 것도 모터처럼 이제. 그래서 간선에다가 어떤 부하가 달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간선 설비도 또 달리 해줘야지 됩니다. 그런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력 간선들인데 이것들도 다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통신이나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간선이 있죠. 저거는 전기를 많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간선 설비라고 하는 경우는 전력 간선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력 공급의 신뢰도 면에서 간선은 전원 설비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의 신뢰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룰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원 설비를 제대로 했냐, 그 다음에 간선 설비를 올바로 했냐.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간선 설비를 할 때 중요한 이슈는 뭐냐 하면 허용 전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허용 전압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다뤄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큰 용량의 배선으로 배전해서 큰 용량의 전기를 여기다가 이 간선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 설비, 전기 에너지의 소스가 이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과 함께 그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주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메인선이죠. 메인선이 얼마나 믿을 만한 거냐. 믿을 만하게 메인선이 전기 에너지를 잘 공급하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인선 간선의 허용 전류를 이제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허용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그 전압 강화를 얼마 정도까지 허용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 자체의 이 기계적인 특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 설비와 함께 간선의 중요성. 그러면 간선의 종류를 먼저 하자면, 이제 이걸 전력 설비죠, 전력 설비인데.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경우 전등 간선과 동력 간선, 그다음에 특수 간선 이렇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전등 간선, 동력 간선, 특수 간선으로 나눈다. 그래서 전등 간선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등에 물려주는 간선이 있고요. 이제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전등에 물려주는 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 전등 간선은 화재나 정전 시에 들어오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전이 됐을 때 일어나는 그런 곳에다 물려주는 간선, 그거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동력 간선은 배수 펌프라든지 또 반송 설비는요. 반송 설비는 뭐냐면 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걸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것도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나 그래서 비상용 동력 간선은 이제 정전시나 화재시 운전되는 비상 동력이 있습니다. 이거가 뭐 뒤에 가서 뭐 다룰 수도 있겠는데 정전이나 화재 시에 올스톱 돼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정전이나 화재 되었을 때도 그것만큼은 돌아가 줘야 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죠. 그런 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간선을 어떻게 물려줄 거다 이런 것들이 다뤄져야 되죠. 그래서 상용 전등 간선과 동력 간선, 특수 간선이 있는데 전등 간선은 평상시 들어와야 되는 불하고 비상시에 들어가는 전등하고 조금 구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력 간선, 평상시 돌아가는 어떤 그 동력 장치, 모터, 펌프,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물려주는 그런 간선과 비상시에 정전이나 화재 시에 운전되는 그런 동력 간선이 또 서로 달라야 됩니다. 특수 간선은 전산기기용 간선이 있고 전산기기도 약간 이게 좀 특수성이 있어요. 전산 장비들이 뭐 서버에 물려준다든지 서버실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전력이 좀 안정적이어야지 되고 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정전으로부터도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특수간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선은 전등간선, 동력간선, 특수간선 이 세 가지로 나누고 각 전등간선, 동력간선, 특수간선들은 또 상용과 비상용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전등간선은 조명기구나 콘센트, 사무용기기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간선이다 하는 거죠. 사람이 활동하는 곳에는 반드시 조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명간선은 그 제일 메인이 조명기구다. 그다음에 콘센트나 사무용 기기 이런 것을 공급하는 간선이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력간선은 이제 보일러, 뭐 냉동기, 또 공기조화기, 뭐 에어컨을 말합니다. 공기 조절하는 급배기, 팬, 뭐 펌프,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죠.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뭐 공기를 조절하냐, 공기를 차갑게 하냐, 뭐 덥게 하냐, 그리고 물을 뽑아 올리냐, 또 물을 배출하냐 이것들 같은 경우는 동력 간선은 이 조명기구하고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얘들은 기동 전류를 또 사용을 해요. 처음에
펌프가 돌아갈 때, 또 모터가 돌아갈 때 이제 좀 기동 전류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력 간선과 전등 간선은 서로 좀 차별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수 간선은 이제 중요도가 높은 특수한 기기 그런 것들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산기용 간선이나 의료기용 간선은 정전으로부터 사실상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정전으로부터. 수도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버가 이제 다운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환자들, 심장이라든지 또 뭐 중환자들 이런 분들에게 의료기기가 물려져 있는데 그 의료기기가 작동을 멈추는 전력 공급이 안 돼서 작동이 멈추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간선을 넣어줄 때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특수한 특수성이 있죠. 자, 그래서 간선의 배전 방식은 표 5-2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용되는 도체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 간선인 경우하고 고압 간선, 특고압 간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압 간선은 단상 2선식, 그다음에 단상 3선식, 단상 3선, 삼성 3선, 삼성 4선 이거 다 사용하는데 저압인 경우에 전등 간선들하고 또 저압을 사용하는 동력 간선들 그런 경우를 저압 간선으로 그죠? 사용하는 볼테이지 220 아니면 380이죠. 이런 저압 간선에서 전등이나 동력용 간선을 사용을 할 때 저압 간선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도처는 나전선이나 비닐 절연 전선, 케이블 버스 덕트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고압 간선인 경우에 이제 3,300 또는 뭐 6,600 이거 이제 저압 고압 기준 지금 이제 바뀌어 있죠.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특고압 간선에 이제 들어가는 사용 도체들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선에 어떤 배선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이제 하는가가 한 계통에 접속되는 부하의 용량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죠? 또 부하 용량, 간선의 전압, 그다음에 시설 장소. 이것이 간선에다가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부하 용량, 그다음에 사용 전압, 그다음에 시설 장소. 그래서 저압 간선을 할 거냐, 고압 간선을 할 거냐, 저압 간선을 할 거냐, 고압 간선을 할 거냐, 특고압 간선을 할 거냐 이런 경우에 부하의 용량, 그다음에 사용하는 전압, 그다음에 시설하는 장소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이거에 맞게 간선 설비를 해줘야 됩니다.